652년 이후에 백제는 당나라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고구려와 연합하였으며 일본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어. 따라서 신라는 생존을 위해 신라의 연호와 의복까지 당나라식으로 바꾸며 당나라만 바라보는 나라가 돼. 의자왕 즉위 초기 백제의 공격이 거세지자 신라의 김춘추는 직접 고구려로 건너가 병력 지원을 요청했어. 하지만 고구려는 병력 지원 대가로 중령 이북 지역을 요구하였고 협상은 결렬돼. 이에 김춘추는 일본으로 건너가 군사협조를 요구하였는데 친백제 성향의 일본 또한 김춘추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지. 이제 김춘추가 향한 마지막 국가는 중국 당나라였어. 김춘추는 당나라를 존중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준 후에 당나라에 온 이유를 밝혔는데 당시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당나라는 고구려 침략 전쟁에서 패배한 상태였고 신라는 백제에게 밀리는 형국이었어.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신라를 도와 백제를 무너뜨린 이후 고구려를 위아래에서 동시에 공격하면 승산이 있을 거라 여기지 않았을까. 따라서 고구려 멸망 이후 평양 이북은 당나라가, 평양 이남은 신라가 차지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이로운 전략인 거라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당시 신라와 당나라의 동맹을 지금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쉬워하는 또는 분노하게 되는 역사적인 장면이기도 해. 왜냐하면 신라의 김춘추가 외세를 끌어들여 같은 민족 국가를 무너뜨리고 우리 민족의 영토를 엄청나게 축소시켜버렸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하지만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오랜 기간 전쟁을 치러온 적대국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신라인 김춘추를 현재의 민족과 영토라는 개념으로 평가하는 것은 김춘추 입장에서 다소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김춘추는 신라인 입장에서 최고의 군주라 평가받을 만해. 하지만 후손의 입장에서는 고구려의 광활한 영토를 잃어버린 것이 두고두고 아쉬울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래서 그럴까?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이라는 노래에 김유신과 김춘추의 아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정작 김춘추가 없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인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